예외 처리는 의외로 간단히 만들 수가 있어요. 자, 20, 02, 10 언더바 하신 다음에 자, 예외 처리 앞서 익셉션 하도록 하죠. 저렇게 만들고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패키지는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스캔이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죠. 아니다, 스캔이라고 만들면 좀 애매하는가? 인풋 키, 인풋, 이름 잘 지어야 되는데, 인풋 넘 이라고 만들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똑같이 만들 거예요. 스캐너 통해서 만들 거고요. 그냥 뭐 스태틱으로 만들죠. 자, 퍼블릭 스태틱 인트 스캔이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그래서 리턴 만들어 주시고 객체 만들고 처리할까? 그래? 그렇게 하자. int n는 0 시선 대로 칩시다. n 시스 하나 찍어주고 값을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저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캐너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system.in 저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scan.next int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냥 n에다가 담아주면 끝날 것 같고요. 됐죠? 클로즈는 안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메인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클래스 그냥 메인 아이디어 고갈. 자, 첫 번째는 그냥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그래서 input num scan 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스오를 찍어 보죠. 받은 애를 int num이라고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싹 돌려주시면 런을 딱 해주시면 이렇게 딱 뜰 겁니다. 정수를 입력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4 넣으면 성공적으로 결과값을 입력을 받을 거고요. 다시 돌린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딱 넣으면 이렇게 딱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뜨는 애는 인풋 미스매칭 익셉션이 뜨지 않을까 싶네요. 인풋 미스매칭 익셉션 됐죠? 자, 예외 상황을 하나 만들었고요. 하나 체크해 둡시다. 예외는 인풋 미스 매치 exception. 자, 여기 하나 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산도 좀 처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내가 테스트 끝났으니까 주석 처리하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int num은 그냥 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륙되니까. 자, 여기다가 num2하고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 만들게요. input num scan 슬러시 input num scan 자, 이렇게 해서 나누기 옵션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지금 다 런타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체크드 익셉션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돌리시면 자, 이렇게 뜰 겁니다. 정수 두 번 뜨겠죠? 하나는 뭐 1 하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리시고 뭐 10, 그 다음에 4 누르면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던 일반적인 연산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거죠. 첫 번째, 아까쯤 했던 것처럼 얘가 A가 들어가면 이렇게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 뜬다는 게 문제고요. 자, 두 번째, 수학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arithmetic exception 10, 그 다음에 0 그러면 이렇게 0으로 나누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수학적 예외가 발생할 겁니다. 자, arithmetic exception도 체크 새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예외 처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메인에서 알아서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뉴얼로 처리할 겁니다. 왜냐면 메시지를 이쁘게 찍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블록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스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 캐치 블록. 자, 저희는 멀티 캐치 블록을 그냥 트라이 캐치 블록부터 합시다. 트라이 캐치 블록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죠. 요렇게. 됐죠? 자, 지금 구조는 뭐예요? 상위 구조인 익셉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개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메시지만 좀 찍어주도록 하죠. 자, 시소로 get message 요것만 찍어주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외를 딱 돌려봅니다. 정수를 입력해주세요. 아까 처럼 A 넣으시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나누기 0을 하면 이렇게 바이 제로 메시지만 찍어준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멀티 캐치 블록을 하나 더 만들면 자, 첫 번째 같은 클래스는 뭐예요? 위에서 처리할 거니까 얘는 unreachable 에러가 뜰 겁니다. 네, 보이세요? unreachable. 그리고 여기요. 아씨, 안 나오네. 여기 보이세요? 너무 글자가 작죠? 여러분 거 마우스 올려보세요. 그럼 앞에 여기 unreachable이라고 보일 겁니다. 네, 도달하지 않는 소스입니다. 위에서 여기 보시면 is 이것은 이미 핸들 처리되었습니다. 캐치 블럭에 의해서.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상위고 얘는 같은 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다 얘를 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또 안 되겠죠. 왜냐면 상위 계층 구조에서 얘를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쓸 때는 거꾸로 써야 됩니다. 얘를 위로 놓고 얘를 밑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은 예외가 두 개가 발생할 거를 개발자가 예외가 테스트를 통해서 예외가 알고 있죠. 하나는 어스메틱 익셉션이고 하나는 인포메이션 익셉션입니다. 그죠? 하나는 여기서 명확하게 처리할 거고 그 외의 것들이 여기서 처리하겠죠. 그래서 계층 구조가 맞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시소도 여기다 두고 하나 찍어주도록 하죠. 시소 예상 못한 예외.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돌려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A를 넣었어. 그럼 뭐예요? 아, 예상치 못한 얘가 뜨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0 이렇게 하시면 by 0라고 하는 메시지가 찍게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예외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이게 예외 처리예요. 간단하죠? 그냥 내가 발생되는 연산을 예외 처리해서 그 메시지를 찍어주겠다. 이게 예외 처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뭐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얘를 예외 처리가 됐다는 건 개발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멈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해가세요? 자, 잘 보세요. 제 것만 보세요, 일단.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밑에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안 떴죠? 자, 다시 돌려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뜨죠? 근데 사용자가 이 예외를 알고 있어. 예외 처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자, 보세요. 보이세요? 예외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사용자가 예측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그냥 다음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알겠죠? 예외 처리는 시스템이 멈춰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사용자가 저렇게 처리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예외가 발생할 거를 개발자가 알기 때문에 처리를 끝내겠다라고 해서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자, 얘가 예외가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나누기 값이죠. 맞죠? 그럼 뭐예요?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연산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연산이 흘러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다음으로 다시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while문으로 처리해서 그 결과를 계속 연속으로 돌릴 겁니다. 근데 브레이크문만 잘 써주면 되겠죠. 뭐. 자, 여기다가 트라이 캐치 해주시고요. 다 됐죠? 자, 할게요. 소스 서라운드 위드 어디 갔냐? while 되셨나요? 자, 됐어요. 자, 여기다가 true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좋아하는 무한 루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는 다 예외 상황이죠. 이건 언리처블 에러예요. 똑같이 또. 왜냐면 얘가 while문을 계속 돌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오지 않잖아요. while문은. 그래서 그냥 예외가 뜨는 겁니다. 코드 에러죠.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종료되는 게 뭐예요? 예외 처리가 아니라 종료되는 순간은 얘죠. 얘가 제대로 성공했을 때. 얘가 만약 연산이 발생했다면 이게 둘 중에 하나에서 잡아낼 거고요. 만약 얘가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while문이 끝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브레이크문을 쓸 겁니다. 성공을 했다면 브레이크. 그럼 밑에 게 오류가 사라지겠죠. 왜냐면 끝날 조건을 잡아줬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A를 넣어볼게요. 됐죠? 자, 보세요. 다시 입력하라고 뜨죠. 다시 1 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0 넣습니다. 그럼 뭐예요? 바이 제로. 정수를 입력해주세요. 계속 돌고 있죠? 빨간색 보이시죠? 언제 끝나요? 제대로 연산이 성공했을 때. 끝났죠. 네, 이게 예외 처리입니다. 자, 이걸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커피 자판기를 하든 카드 게임을 하든 원하는 값을 받을 때까지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를 while문으로 돌리게 되면 뭐예요? 중복되지 않은 숫자를 계속 입력받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지우고 여기다가 얘를 지우고 멀티캐치 블럭을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exception 이렇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5화절이죠. 그럼 얘 혹은 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위 수준이면 어떻게 돼요? 얘를 처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얘를 잡아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같은 애를 넣으면 된다고 했었죠. 동등 객체를. 자, 우리는 input miss exception이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런타임이었습니다. 이걸 여기다 넣게 되면 자, 됐고요. 바꾸시면 돼요. 인포트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아이고. 어? 미스가 이 미스가 아닌가 보다. 아, 됐다. S가 왜 두 번 들어갔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여기 5화절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이세요? 쇼서킷이 안 돼요. 되셨나요? 저게 문법이거든요. 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어때요? 같은 클래스의 등등 위치에 있는 런타임이기 때문에 처리해서 얘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멀티캐치 블럭이 1.7 버전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처리 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파이널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널리 블럭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뭐예요? 연산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실행되는 애입니다. 강제 실행이에요. 자, 여기다가 실소를 찍은 다음에 자, 이렇게 해볼게요. 난 반드시 실행.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자, 돌렸습니다. 자, 처음에 A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외가 발생해서 예외 메시지 찍어주고 그 다음 while문 다시 올라가겠죠. 자, 이제 뭐가 찍혀요? 난 반드시 실행. 찍혔죠? 예외 상황일 때 찍히고요. 자, 성공했을 때 보여드릴게요. 1. 자, 성공해도 찍히게 되죠. 되셨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트림 객체를 닫아줄 때만 파이널리를 사용하고요. 다를 때는 거의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리 블럭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하나를 복사해 주세요. 이렇게 2라고 해서 요거 복사해서 그냥 CVS입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되셨나요? 자, 인풋을 들어오셔갖고 자, 여기 있죠. 이만큼 부분이 예외가 발생하는 코드잖아요. 아까 치밀 거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것만 보세요. 메시지를 그냥 다 찍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니까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찍을게요. 자, 그 다음에 돌린 다음에 자, 여기 보이세요? 잘 보세요. 에러 코드 찾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메인에서 발생했죠. 프린트 스테이지라고 했죠. 처음에 발생했는데 밑에 찍혀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input num이라는 곳에 찍혔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스캐너 클래스죠. 자, 여러분들이 자꾸 얘를 누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죠. 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클래스 얘 있죠. 우리 거죠. 얘를 눌러보시면, 그러니까 메시지에 가장 근접한 여러분들이 만드신 걸 찾으시면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찾아갈 거예요. 됐죠? 그럼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했는데 그 예외 코드는 얘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뭐라 하면 돼요? 예외 처리를 하든 아니면 예외가 발생한 소스를 확인해서 그 소스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input2라고 해서 만든 이유가 예외가 지금 여기서 발생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try catch는 지금 어디다 했어요? 메인에다 했죠. 그래서 그 try catch를 여기로 옮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아까치 맺고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사용자 A 처리까지 하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 하면 되니까. 자, 하신 다음에 자, input2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만큼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예외 처리는 모든 언어가 다 똑같아요. 자, 소스, surround with, try, 멀티 블럭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서 안 보일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예외가 끝났고요. 됐죠? 자, 여기다가 이 프린트 스택 찍고 찍기 전에 메시지를 하나 찍어줍시다. 시소 input num2 예외 처리.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 하나 찍어주고요. 파이널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메인도 하나 더 만들죠. 메인2라고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2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자, finish 들어가시고, 자, 메인2에서는 아까침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자, input num2 num scan 이렇게만 만들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니까. 자, 돌려보시면, 아이고, 메인을 안 찍었군요, 제가. 자, 돌려보시면, 자, 이렇게 정수를 입력해주세요. 똑같이 처리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감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실수 제가 안 찍었으니까. 자, 근데 똑같이 돌리고 이제 자, A를 딱 돌리시면 이제 멈춰버릴 겁니다. 이렇게 넘버2 예외 처리 있으면서 인프미치 딱 걸렸죠. 자, 예외 소스를 쭉 보시다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 하나 찾아보시면 눌러보시면 아,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했다고 해내요. 됐죠? 자, 예외 처리 해놨고요. 됐죠? 자, 그러면은 또 아까 치맥 거를 다시 복습해보면 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다가 시스오를 가지고 시스템 완료. 됐죠? 자, 그 다음에 실행시키시고 다시 A라고 눌러보시면 이제 뭐가 떠요? 시스템 완료라고 뜨죠? 됐죠? 예외 순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외는 메모리에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지 멋대로 지켜요. 시스템이 무조건 끝난 다음에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외가 발생하면 출력 전에 지킬 수도 있고요. 출력 다음에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완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예외 처리를 통해서 클래스가 넘어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input2에 가셔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try 있는 try catch 블럭을 while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surround with while. 자, while문 처리됐고요. 자, true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캔 제대로 입력 받았다면 예외가 뜨지 않겠죠? 그럼 여기다가 브레이크로 걸어주도록 하죠. 이거 왜 만들었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미니 프로젝트 하시게 되면 기능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입력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은 예외 처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숫자 입력 받는 애도 있을 거고, 뭐 이름 받으면 문자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돌려볼게요. 자, 됐죠? 자, 이번에 A 넣겠습니다. 자, 뭐예요? 예외 뜨고 다시 돌죠, 시스템. 아까침이랑은 틀려요. 아까침은 어떻게 했어요? 시스템에 여러분들 개발을 하실 때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아까침에는 뭐예요? 연산이 두 개가 넣었을 때 오류가 발생했죠. 그래서 개를 돌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요소 하나를, 단위로 돌아가는 요소 하나를 예외 처리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만약에 아까침의 예외 처리를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침엔 두 값이 예외가 뜨면 바로 새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하나를 입력하고 다음 숫자를 입력했는데 얘가 예외가 발생하죠. 그럼 얘 값을 입력하지 않고 얘 값만 입력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내가 연산을 실패해서 만들 거냐, 아니면 각각의 연산을 따로 해서 내가 따로 만들 거냐, 이 차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정수를 입력하면 제대로 뜨게 되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네,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자, 저희다가 메인을 하나 더 만들죠. 클래스를 나눠드릴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셔서. 자, 인풋 3이 아니라 클래스 하나 더 만들고요. 이번에는 체크드 익셉션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체크드 익셉션하고 스로우스에 관련된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퍼블릭이고요. 그냥 보이드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클래스 펄, 클래스 호출하는 애인데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보세요. 클래스.포네임 안에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클래스.포네임은 뭐냐면요, 클래스로 호출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JDK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외부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클래스가 생성된 애를 갖고 와서 내 것처럼 사용하는 애가 클래스.포네임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문법에 맞춰 작성했는데 빨간 줄이 같죠? 얘는 마우스 올려보시면 클래스가 뭔지 일단 클래스.포네임이 어디 건지 찾아봐야 되겠죠? Shift F2 누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메뉴로 올라가 보세요. 메뉴로 올라가 보시면, 자, java.lang에 있는 애죠. 맞나요? 네, java.lang에 있는 애고요. 클래스를 호출해주는 애거든요. 클래스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넣어주면 그 위치를 갖고 와요, 자기가. 우리가 했을 때는 무조건 뉴에 갖고 메모리 올리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클래스를 그냥 갖고 와서 문자열로 갖고 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애인데, 자, 얘를 사용할 때 class.name이라고 사용하면 얘는 체크드 익셉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자,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declaration 보이시죠? 선언한다. 맞죠? 저희가 배운 건 이렇게 try catch죠. 맞죠? 이렇게 하시면 그냥 예외 처리가 끝난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줬다시피 예외 처리는 별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이 좀 어렵지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3에서 얘를 실행시켜 볼게요. 메인 3에서, 자, 메인 3에서 자, 체크드 익셉션, 그 다음에 C2는 new 체크드 익셉션. 자, 그 다음에 C2 점 하신 다음에 클래스 콜이라고 불러주죠. 됐나요? 자,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예외가 발생하고자 하는 클래스에서 예외 처리를 다 해버렸죠. 그럼 사용하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됐죠? 근데 얘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요, 데클라레이션으로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곳에서 예외 처리를 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Z를 누르시고, 자, 그럼 이렇게 남았죠? 자, 얘를 누르신 다음에 데클라레이션으로 던지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빨간 줄이 가죠. 됐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처리하지 않을 거야, 나를 실행시키는 곳에서 처리해줘 라고 던졌기 때문에, 스로우 던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처리되는 클래스는 지금 스로우스로 던졌고요. 잘 보세요. 보이세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죠. 자, 여기다가 그럼 최종적으로는 받은 애가 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조건 처리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계속 던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번에 보인 것처럼 앱스트랙트처럼 계속 스로우로 던질 수가 있거든요. 어딘가는 처리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트라이 캐치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돼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됐죠. 맞나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exception으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try catch를 똑같이 붙여놓을게요. 자, 보이세요? 됐죠? 얘가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 메시지를 생성해줘야 되잖아요. 객체는 무조건 생성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로우스가 그 객체를 생성해서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얘가 뉴가 됐다는 얘기죠. 패스바 레퍼런스 받았으니까 거기서 그 메시지를 찍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로우 데클라레이션으로 던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없는데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메인에서 스로우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데클라레이션 던지면 얘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얘가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던져버립니다.
누가 처리하냐면 JVM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왜냐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처리할 클래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JVM이 알아서 찍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면접 보시거나 이거는 면접 문제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메인에서 무조건 마지막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던져버리면 JVM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체크드 익셉션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시는 클래스 점프 네임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요. 가장 만만한 게 얘라서 얘를 좀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사용자 예외 처리를 만들어서 자, 예외 처리 상속 구조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원래는 할 생각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상속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만들면서 생성자라든지 같이 한번 더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어봐가지고. 자, 2020, 그 다음에 0210. 자, 언더바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유저 익셉션으로 하죠.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뭐, 상속에 관련된 하이라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능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익셉션 클래스를 만들고요. 아까쯤에 계산하는 애 있잖아요. 그걸 사용자 예외 처리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만들어주시고요. 아이고 잘못 만들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user make exception으로 하죠. user make exception.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뭐 null point exception, 그 다음에 if this exception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만들어졌다면 얘는 아무런 특징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죠. 왜냐면 오브젝트를 상속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extend 한 다음에 exception을 extend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얘는 무조건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로밖에 특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카드게임이나 지금 커피숍 하기 만들 때 자꾸만 그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상속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뭘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위 구조가 잡혀있지 않으면 예외 처리는 별로 예외 처리래 그 익스텐드나 인플리먼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메서드 단순히 그냥 호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뭐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 상관없는데 계층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추상 메서드라는 개념을 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 내가 모든 애들이 동등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같은 기능이라면 내가 익스텐즈에서 부모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서 아키텍처를 잡아야지. 이거 그냥 익스텐즈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개발하시다 보면 그냥 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활용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보시고 그래서 좀 설계를 해보시면 좀 좋을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별건 없으니까 자, 여기다가 시리얼 버전 UID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도 똑같아요. 데이터 보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익셉션은 뭐 하는 애냐면요. 메시지 찍어준다고 했었잖아요. 위치는 당연히 추적해서 찍어줄 거고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요. 생성자 오버로딩을 2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저는 좀 그래도 유연한 개발을 좋아하니까 디폴트로 찍었을 때는 디폴트 메시지가 찍히게, 그 다음에 사용자가 특수한 메서드를 찍고 싶으면 특수한 메서드를 보낼 수 있게. 아까 치면 어떻게 했어요? 예외 처리를 손대지 못하니까 예외 처리를 하고 거기다 시소를 또 찍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외 처리 자체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오버로딩이래. 슈퍼를 불러줄 겁니다. 슈퍼를 불러줄 건데 생성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불러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 소스 자, 이걸로 하도록 하죠. generate construct from super class. 보이세요? 예외 처리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처리는 생성자가 군대 많아요. 그래서 스로우일 때 처리하는 방법, 익셉션만 있을 때, 메시지만 있을 때, 그 다음에 디폴트 메시지일 때 자기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생성자 오버로딩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많은 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만 하죠. 디폴트랑 그 다음에 스트링 하나 들어가는 거.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너레이트 만들어 주시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겁니다. 자, 얘가 디폴트고 얘가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애들이 슈퍼를 보내게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는
this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this에다가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디폴트 메시지 넣어줄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얘를 호출하겠죠. 그럼 얘를 사용하지 않겠죠. 직접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this 내 생성자를 불러줘서 메시지 하나 보내줄게요. 사용자가 확인한 예외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되셨으면 자, 얘가 이렇게 전달되겠죠? 근데 만약에 메시지는 그대로 메시지로 처리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예외 상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오른쪽 버튼 new 하신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calculation 이라고 만들죠. 자, 그 다음에 퍼블릭이고요. 자, void로 만들도록 하죠. 인트로 반환합시다. 그 다음에 cal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int a와 int b를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int result라는 애한테 연산된 결과를 보내줄 거고요. 아이고, 리턴을 만들었다. result인데.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칼에다가 리절트에다가 연산을 담도록 하죠. 리절트는 A 나누기 B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일단 연산이 끝났죠. 그럼 얘는 뭐예요?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하는 애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요.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소스 surround with try catch 블럭을 걸어줍니다. 되셨나요? 아까 치면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예외 처리가 됐으면 여기서 찍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throw로 객체를 생성해서 던져줄 겁니다. new user exception 이렇게요. 됐죠? 이러로 던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치면은 데클라레이션을 미리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지만 유저 익셉션은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하는데 내가 처리하지 않고 이 클래스를 통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던질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던졌으니까 뭐예요? 메서드가 던질 수 있는 메서드가 될 수 있도록 스로우스를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눌러보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스로우스로 처리될 겁니다. 그러면 이 메서드는 뭐예요? 예외가 발생을 하면 어디서 처리하겠다? 유저 메이크 익셉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예외가 만들어지는 클래스가 되죠. 이게 사용자 예외 처리입니다. 이게 다 되어 있고요. 그냥 여기다가 이거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주셔도 상관없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메인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오른쪽 버튼 new 하신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메인 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아까쯤에 다 떠났네. 오늘 뭐 이렇게 많이 나죠, 부터가? 자, C는 new 자, C점 하신 다음에 칼이라고 해서 숫자 넣어볼게요. 1 2 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결과 받아야 되니까 int m 이라고 해주고요. 자, 보이세요? 스로우 던졌더니 얘 뭐예요? 트라이 캐치하라고 뜨죠. 자, 트라이 캐치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소 결과는 자, 이렇게 하시고 m 자, 그러면 돌려볼게요. 자, 메인에서 돌리시면 되고요. 자, 결과는 자, 찍을게요. 0 맞죠 이거? 아이고, 그냥 돌려주 내가 스캔 없이. 자, 여기다가 뒤에다가 0 넣어볼게요. 0 자, 사용자가 확인한 예외입니다. 됐죠? 되셨나요?
자, 근데 만약에 메시지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행되는 곳에서 여기다가 메시지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객체를 생성할 때 수학적 예외입니다. 자, 이렇게 찍어주고 다시 돌리시면 이제는 뭐예요? 메시지가 바뀌겠죠?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예외 처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익스텐즈나 인프리 문치를 받았을 때는 뭐예요? 내가 그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내가 지정하거나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익스텐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건 뭐예요? 그 생성자를 호출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부여받아서, 왜냐면 부모가 생성돼야 자식이 생성될 거니까. 그래서 부모가 어떠한 특징으로 생성이 되면 자식은 그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저번에 했던 상속 구조랑 생성자 호출까지 해서 같이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